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고요. 이번에 다룰 주제는 조금 불편한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제가 이제 방송 활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동안 방송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는 그런 내용을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좀 파장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 뭐 PD나 기자분들이 좀 약간 꺼려했었는데, 근데 또 마냥 쉬쉬하기에는 또 이게 피해를 받게 되면 그런 피해를 받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약간 취약한 분들,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마냥 숨길 수만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좀 불편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뭐냐면 바로 가스레인지예요.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는 집에 다 있죠. 여러분들 아마 집에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또 신기한 게 전 세계 어딜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도시가스가 잘 연결되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의외로 대부분 전기레인지를 쓰지 땅이 너무 넓어서 도시가스관을 이렇게 잘 연결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고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이 불편한 진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도시가스의 주성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도시가스의 주성분은 일명 옛날에 메탄가스라고 그러죠. 메탄가스라고도 합니다. 메탄가스. 근데 그 미국식 표현으로는 메테인이라고 그래요. 메테인. 그래서 언론에서 기사 같은 거 보실 때 메탄 또 메테인 좀 혼용해서 쓰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이 도시가스의 주성분은 여러분들이 CH4라고 불리우는 메테인 가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의 반응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연소 반응이란 게 뭐죠? 연소 반응. 이런 거 연소한다라고 말을 하죠. 결국 산소와 빠르게 만나면서 뭐 빛이나 열 이런 걸 내면, 불꽃을 내면 그런 것들을 우리 연소 반응이라고 해요. 근데 산소가 충분할 때는 이산화탄소와 이제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의 특징이 있습니다. 산소가 충분할 때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일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한번 위에 거 보세요. 산소가 충분하면 물 문제 없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돼도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뭐 그렇게 완전 고농도 아니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롭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일산화탄소가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좀 더 우리 인체에 끼친 영향,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좀 그림을 보시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 산소, 지금도 여러분들은 산소를 계속 들이마시고 계시죠. 근데 공기 중에 여러분들 CO, 일산화탄소도 같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일산화탄소 같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그 헤모글로빈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는 헤모글로빈이라고 있어요. 헤모글로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산소가 헤모글로빈에 붙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산소가 우리 몸 기관에, 모든 기관의 세포에 산소가 전달이 돼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인데, 일산화탄소, 이 CO라고 불리는 일산화탄소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산소 대신에 이 헤모글로빈에 일산화탄소가 붙어버려요. 이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에 붙어버립니다. 산소 대신에. 얼마나 그 강하게 붙냐면 산소보다 무려 200배입니다. 200배. 그 친화력이 200배 높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들어오면 바로 그냥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바로 헤모글로빈에 강하게 달라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소가 붙어야 될 거를 그냥 산소를 밀어내고 그 일산화탄소가 붙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일산화탄소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 많은데 제가 그냥 짧게 하나만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요겁니다. 요거 딱 한 문장을 표현하면 공기 중에 0.5%만 있어도 5에서 10분 안에 사람은 죽습니다. 이해되세요? 일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0.5%만 있어도 죽어요. 그것도 몇 분? 네, 아주 5분에 10분. 그만큼 유독한 기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 그 화재 사건 나면 실제 불에 의해서 그 화재 자체에서 사망하는 경우보다 아시다시피 유독한 기체에 의해서 사망을 많이 하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일산화탄소입니다. 일산화탄소. 알겠죠? 앞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 원래 산소가 헤모글로빈에 붙어서 온 기관, 몸의 온 기관에 이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산소가. 왜?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에 붙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 성장기 자녀는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이런 일을 혹시라도 겪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산화탄소를 조금이라도 흡입했어. 그거만큼 여러분 자녀분은 피해를 입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뭐 적당량은 괜찮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산화탄소는 얘기했잖아요. 성인도, 저 같은 성인도 0.5%만 있어도 5분 안에 죽는다고요.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막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루가 다르게 막 세포가 성장하잖아요. 근데 그런 세포에 산소가 공급돼야 되는데 산소를 막는 거야. 그럼 공급되는 거. 그럼 그것만큼 영향을 끼치는 거죠. 하루하루가 그 성장하는 게 다른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특히 이 일산화탄소라는 단어를 꼭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이 반응에 대해서 왜 그동안 이게 방송에서 다루기 어려웠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니 산소는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산소 충분하지 않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제가 어디 특강 가서 말씀드리면 일단 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저희 집은 넓습니다. 저희 집은 넓습니다. 저희 집은 30평 넘어요. 40평 넘어요. 집이 넓기 때문에 산소가 충분하고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다. 일산화탄소가 나올 일은 없고 이산화탄소만 나오고 물만 나온다. 그래서 걱정이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이 방송을 안 했겠죠. 그리고 왜 이게 방송에 안 나갔던 이유는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뭐냐? 산소가 부족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실험해 볼게요.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연소가 일어나면서 불꽃이 나고 있죠. 그죠? 이 메테인이 연소하면서 불꽃이 나고 있는데 자, 반드시 뭐라고 산소랑 결합을 해요. 연소라는 건 뭐다? 산소랑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산소가 주변에 있는 산소가 계속 여기에 사용이 되죠. 계속 사용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산소를 계속 빨아들이겠죠. 빨아들이면서 산소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순간순간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순간 산소를 계속 사용해서 연소되다 보면 순간적으로 이 주변에는 산소가 충분할까요? 아니면 부족한 순간이 생길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소를 계속 이렇게 막 소모하면서 불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산소가 부족한 순간이 생깁니다. 그냥 여러분이 가스불만 켜놔도 그냥 산소가 부족한 순간은 계속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 분명 이산화탄소만 나올 것 같은데 실제는 조금씩 CO, 일산화탄소는 나옵니다. 저희 추정일까요? 추정으로만 추정하면 안 되겠죠. 제가 실제로 분석 장비로 일산화탄소를 측정해 봤습니다. 과연 얼마나 나올까? 저도 재봐야 되니까요. 재봤더니 일산화탄소는 당연히 나오고요. 기준치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실험하면서도 놀랐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일산화탄소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주변에 여러분 자녀가 혹시 누워있다고 쳐볼게요. 요리하는 과정에서 이 근처에 여러분 자녀가 누워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일산화탄소 계속 공급이 되면 자녀는 일산화탄소 흡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동안 많이 흡입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죽진 않았죠. 그죠? 저도 안 죽었고 여러분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공기 중에 0.5%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실제 여기까지가 좀 너무 위험한 거고 죽는 거고요. 그 이하로 미미하게 존재해도 그것만큼 우리가 흡입하면 피해를 입는다. 왜? 세포에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일산화탄소 들어오면 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중추신경계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뭐 일단 단적으로는 두통이 오죠. 네, 여기 두통이 옵니다. 두통. 그래서 요리 많이 하신 분들 보면 이유 막 머리 아프다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여러분 기분 탓이 아닙니다. 기분 탓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메스껍고 두통 나는 거는 몸에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은연중에 계속 우리 아이들 몸에 흡입될 수 있다. 이런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방송 왜 안 나갔는지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리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집이 넓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이 주변에 항상 일산화탄소 나온다고요. 집이 상대적으로 넓으면 집이 이렇게 좁은 집이 있고 여기가 가스레인지가 있고 여기 가스레인지가 있어요.
당연히 사람이 여기 서 있고 여기 서 있다 가정했을 때 당연히 집이 좁으면 상대적으로 더 노출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괜찮은 거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요리할 때는 기본적으로 환기, 창문을 열거나, 그죠? 그리고 후드. 아직도 후드를 왜 켜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후드 무조건 켜시면 그래도 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가 나오더라도 후드로 빨려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환기 기본이고요.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잖아요. 겨울철에 대부분 이제 문 닫고 요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슬픈 얘기 해드리면 약간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 중국 요리 그 요리사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중국 요리가 되게 불이 좀 세죠. 여러분 아세요? 불 되게 요 정도 불로 안 하잖아요. 되게 불 세게 해서 요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나와요, 일산화탄소. 그래서 요리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중국 요리, 불 세기가 큰 이런 거 위주로 요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좀 몸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제 주변에도 꽤 몇 명, 저도 적지 않은 숫자를 보게 됩니다. 뭐 전혀 이상할 건 없어요. 솔직히 과학적으로 봐도 이해되시겠죠. 근데 실제 또 이게 더 그러니까 일산화탄소에 더 안 좋은 거는 그건 또 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요새 그 전기레인지라고 하죠. 전기레인지 또는 인덕션이라고 하죠. 전기레인지, 그다음에 인덕션 다 아시죠?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이 제품들 광고하게 됐는데 제가 무슨 어디서 후원을 받아서 광고 받아서 이 방송 만든 게 아닙니다. 네, 절대 제가 이 관련 회사들하고 제가 뭐 전혀 관계가 없고요. 전기레인지 인덕션 쓰게 되면 왜냐면 가스레인지가 CH4를 쓰는 거니까. 근데 전기레인지 인덕션은 CH4를 쓰는 게 아니죠. 메탄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산화탄소 CO5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걸로 서서히 좀 바꿔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어.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교수님 이런 거는 전자파가 나오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전자파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될 때 다룰 건데요. 근데 전자파의 위험성과 지금까지 밝혀진 것 기준으로 봤을 때 전자파의 위험성과 이 메테인의 위험성을 가지고 논한다면 제가 그 교수님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예, 훨씬 이게 안 좋습니다. 예, 일산화탄소 나오는 그런 과정이 일산화탄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안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이 점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